가족 여행 간다더니 왜 나만 빼고 갔어? 나도 가족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한 거니? 평생 너희만 보고 살았는데 나 없이 가니 편하고 좋았었니? 엄마도 사람인데 서운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엄마, 그게 아니라, 말하지 그랬어. 혼자 울지 않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사연 대방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말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털실의 따뜻한 감촉이 참 좋았습니다. 한 코 한 코 뜨개질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랄까요. 라디오에서는 오후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진행자의 경쾌한 목소리가 작은 아파트 거실을 채웠어요. 다음 신청곡은 에모입니다. 요즘 설 연휴 가족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 순간 말순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가족여행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손님 맞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살다시피 했었는데 이제는 집안이 참 조용해졌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천천히 떠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말순 씨는 한참 동안 그 먼지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죠. 아들 태순의 집에 반찬을 해다 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이제는 며느리 지영 씨가 어머님 힘드시니까 그만하세요 하면서 오히려 사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곤 했어요. 물론 고마운 일이긴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그런데 왠지 모를 허전함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필요 없어진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 말순 씨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주 준호에게 줄 목도리였어요. 준호는 벌써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잘 따르는 착한 아이였죠. 가끔 전화를 걸어서 할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그 목소리가 말순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 목소리 하나면 하루가 다 괜찮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화면을 보니 며느리 지영 씨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받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야? 이번 설에요. 저희가 여행 좀 갔다 올까 하는데요. 말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행이라니, 물론 좋은 일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에도 쉬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 다녀와. 나는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을게.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말고 다녀와. 말순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며느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고 항상 괜찮다고 말하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벤치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몇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순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은 없었구나. 물론 며느리가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한 번쯤 물어봐 주지 않을까? 같이 가실래요?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말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한 생각이었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늘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고 이제는 말순 씨 자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더군요.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면 당연한 감정인 건가요? 라디오에서는 애모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어요. 가사가 가슴에 와닿았죠.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들었던 노래였거든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말순 씨는 혼자였습니다. 정말 혼자였어요. 뜨개질을 하던 손이 점점 느려졌어요. 털실이 무릎 위로 스르르 떨어졌지만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생각이 많아지는 오후였어요. 저녁 해가 아파트 사이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말순 씨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지영 씨가 사다 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군요. 김치, 나물, 조림. 다 먹기 좋게 작은 반찬통에 담겨 있었어요. 말순 씨는 반찬통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그래도 밥은 먹어야 했으니까요. 안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니까요.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소리가 작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윙윙윙. 그 단조로운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말순 씨는 식탁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가족여행이라 좋겠네. 다들 건강하게 다녀오면 되는 거지. 나는 집에서 편히 쉬면 되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외로움을 말순 씨는 애써 외면하며 따뜻해진 반찬을 꺼냈어요. 혼자라도 잘 먹어야 했습니다. 그게 말순 씨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으니까요. 아프면 안 되니까요. 설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순 씨는 새벽같이 눈을 떴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명절날에도 몸이 먼저 일어나는 거였죠.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이제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는데 말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정적이 귓가를 울렸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부엌에서 전 부치는 소리가 지글지글 울려 퍼졌을 텐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텔레비전 소리도 가족들 목소리도 없었어요. 말순 씨는 주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가 보였어요. 전날 담가둔 묵은 김치였죠. 새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그 김치. 그래, 김치볶음밥이나 해먹자. 혼잣말을 하며 김치를 꺼냈어요. 도마 위에 김치를 올려놓고 잘게 썰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 칼질 소리만이 조용한 주방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프라이팬을 꺼내고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익숙한 소리였죠. 평생을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그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어요. 설날 아침에 혼자서 김치를 볶고 있는 자신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달까요? 밥을 넣고 볶으면서 말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새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선물 보따리를 든 사람들. 아마도 명절 인사를 다니는 모양이었죠.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요. 말순 씨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볶음밥에 집중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이 완성되었어요. 그릇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왔죠.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너무 조용해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홈쇼핑 채널이었어요. 쇼호스트가 환하게 웃으며 상품을 소개하고 있더군요.
이번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말순 씨는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섰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라. 말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밥을 떠먹었어요. 김치볶음밥은 맛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만들어 온 맛이었으니까요. 김치가 잘 익어서 깊은 맛이 났고 밥도 적당히 볶아져서 고슬고슬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맛을 음미할 여유가 없었달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에서 삐빅 소리가 났어요. 말순 씨는 손을 씻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어요. 가족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왔다는 표시였죠. 말순 씨는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공항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태수와 며느리 지영, 그리고 손주 준호가 밝게 웃으며 찍은 인증샷이었어요. 배경에는 영문으로 된 공항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출국장이었죠. 메시지가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설 연휴 시작. 말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세 사람 모두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큼지막한 캐리어가 놓여 있었죠. 해외여행이 분명했습니다. 국내가 아니었어요. 어디 간 거야? 비행기까지 탔네. 말순 씨는 중얼거렸어요. 며느리 지영 씨가 전화로 여행 간다고 했을 때만 해도 국내 어디 가는 줄 알았거든요. 강릉이나 부산 같은 데 말이죠. 그런데 해외였습니다. 그것도 설 당일 아침에 이미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말순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위에 올려진 것 같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여행이라더니 나만 빼고 간 거구나. 말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뜨겁게 끌어올랐죠.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같이 가자는 말은 왜 없었을까요? 혹시 말순 씨가 짐이 되니까 일부러 안 데려간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더 아팠어요. 말순 씨는 핸드폰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웃는 얼굴들이 화면 가득 차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만 그 사진에 없었어요. 딱 세 사람. 아들, 며느리, 손주. 말순 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 나만 없구나.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가족 여행에는 말순 씨의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손주 준호가 어렸을 때 말순 씨가 얼마나 많이 돌봐줬는데요. 밤새 업고 재우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밥 먹이고 재우고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태수가 회사 다닐 때 반찬 싸들고 찾아갔던 일들도 떠올랐어요. 말순 씨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보았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는 할머니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더군요. 말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설을 보내고 계실까? 핸드폰에서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지영 씨가 단톡방에 추가로 올린 메시지였어요. 어머님, 저희 잘 도착했어요. 걱정 마시고 편히 계세요. 말순 씨는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운하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말순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답장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어요. 말순 씨는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는 여전히 명절 특집 상품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오후 내내 말순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 명절이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말순 씨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서운함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거든요. 밤새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그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진이 보이고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그렇게 뒤척이다가 새벽이 됐죠. 말순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 옷장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옷들이었어요. 몇 년 전에 산 옷도 있고 10년도 더 된 옷도 있었죠. 말순 씨는 한참 동안 옷장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챙기자. 혼잣말을 하며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수건과 양말, 속옷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말순 씨가 직접 정리해둔 것들이었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가족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그런데 정작 말순 씨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말순 씨는 옷장 정리를 마치고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80평생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죠. 말순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아,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살아야지.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경로당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어제 본 사진도 떠오르고 가족들 생각도 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경로당으로 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설 연휴라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였죠. 말순 씨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어머, 말순 씨 오셨네요. 설 명절인데 나오셨어요? 말순 씨는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 다들 아는 분들이었죠. 말순 씨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명절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저희는 이번에 딸네 가족이랑 강릉 간답니다. 벌써 예약도 다 해놨대요. 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죠.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네는 제주도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표도 끊어놨다면서요. 어머, 좋으시겠네요.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이 챙겨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말순 씨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왜 남의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그때 한 할머니가 말순 씨에게 물었습니다. 말순 씨는 어떠세요?
아드님네는 뭐 하시나요? 말순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혼자 있다고 말하기는 싫었습니다. 가족들한테 빠졌다고 말하기는 더욱 싫었어요. 그래서 말순 씨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요? 저도 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어디 가시는데요? 아직 정하는 중이에요.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말순 씨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였죠.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할머니들은 말순 씨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죠. 하지만 말순 씨의 마음속에는 방금 자신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여행 계획이라. 정말로 어디라도 가볼까요? 혼자서라도?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마트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쇼윈도에 캐리어가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색깔의 캐리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한참 동안 그 캐리어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어디라도 가보자. 비록 가까운 곳이라도 혼자라도 괜찮아요. 이제는 말순 씨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말순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위쪽에 오래된 캐리어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여행 다닐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캐리어였죠. 말순 씨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어요.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더군요. 오래되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바퀴도 잘 굴러가고 손잡이도 멀쩡했어요.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열어보았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말순 씨는 한참 동안 빈 캐리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말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참 예쁜 노을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앞으로는 내가 나를 챙긴다. 그날 밤 말순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비록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의지가 생긴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순 씨는 생각했어요. 80평생을 살면서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말순 씨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기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권리일까요? 말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짜로 여행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음먹으니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순 씨는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 등록할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을 뭔가로 채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드니까요. 마트 입구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주변에는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부부들,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 말순 씨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어요. 문화센터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프로그램 안내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노래 교실, 서예반, 요가 수업. 여러 가지 강좌들이 적혀 있더군요. 말순 씨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다 해보고 싶기도 하고, 뭐가 맞을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순 씨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어머, 말순 씨 아니세요? 말순 씨는 돌아보았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던 박순자 씨였어요. 10년 전쯤 이사를 갔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죠. 어머, 순자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장을 보러 온 모양이었죠. 여기서 뭐 하세요? 장 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문화센터 프로그램 좀 알아보려고요. 혼자 오셨어요? 순자 씨의 질문에 말순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요즘은 혼자 다니는 게 편해서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도 오늘 혼자 나왔어요. 애들은 다 바쁘고. 두 사람은 마트 안푸드 코트로 자리를 옮겼어요. 커피를 한 잔씩 시켜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니 반가웠어요. 세월이 흘러도 옛 친구는 여전히 편안했죠.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아드님네는 잘 지내시죠? 그럼요, 잘 지내죠. 며느리분도 착하시고요. 네, 착해요. 말순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순자 씨는 계속 물었어요. 설 명절은 아드님네랑 같이 보내셨어요? 말순 씨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가 말순 씨의 표정을 살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말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자 솔직한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네 가족이요. 여행 갔더라고요. 어머, 좋네요. 같이 가셨어요?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애들끼리만요. 순자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말순 씨만 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만 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니 더욱 아팠어요. 말로 들으니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말순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끼리 다녀오는 게 편하겠죠.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한테 한 번쯤 여쭤보지. 순자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말순 씨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순자 씨 자녀분들은 잘 지내시죠? 하지만 순자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딸은요, 설 명절에 우리 부부 데리고 온천 다녀왔어요. 남편이랑 둘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딸이 다 알아서 예약하고 차도 빌려주고. 정말 효녀예요. 말순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순자 씨는 아기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딸이 얼마나 효녀인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듣는 말순 씨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비교가 되니까요. 순자 씨, 저 먼저 갈게요. 할 일이 있어서요. 말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자 씨가 당황하며 붙잡았습니다. 벌써요?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우리 얼마 만에 만났는데. 아니에요. 정말 가봐야 해요. 말순 씨는 서둘러 푸드코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빨리 나가고 싶었거든요. 마트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말순 씨는 그 바람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뚫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순자 씨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나만 빼고
그 말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점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말순 씨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라면을 꺼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라면으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끓였어요. 라면을 넣고 스프를 뿌렸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소리만이 조용한 주방에 울려 퍼졌어요. 말순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라면이 다 끓었어요. 냄비째 식탁으로 가져와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좀처럼 입으로 가져가지지 않았어요. 라면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말순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왜 나는 늘 마지막이었을까? 말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말순 씨를 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순 씨가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서일지도 몰랐어요. 항상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내 불편함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러웠고 외로웠어요. 말순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식어가는 라면 앞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밤새 잠을 설쳤어요. 어젯밤 라면 앞에서 흘렸던 눈물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말순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더군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얼굴을 두드렸어요. 부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다가 말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진짜로 여행을 계획해보기로 했어요. 어제 캐리어를 꺼내놓은 것도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었죠. 이제는 정말로 어디든 가보려고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어요. 갈 수 있는 곳들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속초, 강릉, 부산.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곳들이었어요. 고속버스로 갈 수 있고 하루 이틀 묵고 올 수 있는 곳들이었죠. 메모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 전화였어요. 말순 씨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예요. 말순 씨의 손에 쥔 전화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반갑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말순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태수는 눈치채지 못하고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왔어요. 내일 집에 갈게요. 선물도 사왔어요. 오지 마라. 말순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태수가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어요.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오지 말라니까. 나 바쁘다. 바쁘시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태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여행 간다. 어디든 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행이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너희도 나한테 안 말했잖아. 말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그게 무슨. 나만 빼고 갔더니 서럽더라. 말순 씨는 똑똑히 말했어요. 더 이상 괜찮은 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들이 입 밖으로 나왔죠. 태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말하지 마라. 말순 씨는 태수의 말을 끊었어요. 변명 같은 건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든 결국 말순 씨만 빼고 간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도 사람이다. 말순 씨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평생 밥하고 손주 보고 며느리 챙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 챙길란다. 엄마. 태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말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들을 다 하고 싶었거든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내가 뭘 했나? 시부모님 모시고 너 키우고 손주 돌보고 한 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봤나?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태수가 사과했지만 말순 씨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면 다냐? 나도 이제는 내 인생 살란다. 엄마,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것 없다. 바쁘니까 끊는다. 말순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한테 저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착한 엄마로 살아왔거든요. 항상 이해하고 참고 웃어넘기는 엄마였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말순 씨도 사람이고 서러울 권리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분노와 서러움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해방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참았던 말을 했다는 것,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것이 말순 씨에게는 작은 해방이었거든요. 말순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가서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 캐리어에 넣기 시작했어요. 속옷, 양말, 따뜻한 니트.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정말로 떠날 거예요. 어디든 좋았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말순 씨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캐리어에 짐을 다 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말순 씨는 캐리어를 거실로 끌고 나왔어요. 현관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거였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말순 씨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순 씨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변명이든 사과든 다 소용없었어요. 이미 말순 씨의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으니까요. 말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아들과 나눈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요? 그래도 아들인데.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시원함도 느껴졌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말순 씨였습니다. 오늘은 참지 않았죠. 그게 뭔가 후련하기도 했어요. 현관 쪽에 세워둔 캐리어가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볼 생각이었어요. 어디든 떠나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라도 괜찮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 씨는 깜짝 놀라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어요. 누구일까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혹시 아들이 온 걸까요? 말순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손주 준호가 서 있었어요. 말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호를 만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손주 앞에서는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순 씨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말순 씨는 준호를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수 키운 손주였거든요. 준호가 아기였을 때 밤새 업고 재우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감기 걸렸을 때 병원 데려가던 일도 생각났죠. 하지만 말순 씨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지금은 약해지면 안 됐어요. 왜 왔니? 돌아가거라. 말순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어요. 준호는 현관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다. 너도 내 생활 살아라. 나는 괜찮으니까. 말순 씨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오해예요. 정말 할 말이 있어요. 오해라는 말에 말순 씨는 손을 멈췄어요.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말순 씨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와라. 준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말순 씨와 준호가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들고 있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준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말순 씨는 그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상자를 말순 씨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냐? 열어보세요.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항공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말순 씨는 항공권을 집어들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작은 글씨를 읽었습니다. 출발일은 다음 주였어요. 그리고 탑승자 이름에는 김말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편지 읽어보세요. 말순 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글이 보였어요. 며느리 지영 씨의 글씨였습니다. 말순 씨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 이번 설 연휴 여행은 사실 어머님 몰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평생 저희를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드릴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말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더욱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설 연휴에 먼저 다녀온 건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리면 또 저희를 챙기시려고 하실까봐 그랬어요. 반찬 만드시다가 손 데이시고 청소하시다가 허리 다치시고 저희는 그게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머님 몰래 준비했어요.
말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보였어요. 어머님, 이제는 어머님 차례입니다. 저희가 모실게요. 사랑합니다. 말순 씨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글자가 눈물에 번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빼고 간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먼저 답사를 다녀온 거예요. 말순 씨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더군요. 아빠랑 엄마랑 저랑 셋이서 의논했어요. 할머니 생신이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생신 선물로 여행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너희가 갔던 여행은? 네, 미리 가서 할머니 모실 준비를 한 거예요. 어느 호텔이 좋은지, 할머니가 편하실 식당은 어딘지 다 알아보고 왔어요. 말순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혼자 상처받고 울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만 빼고 갔다고 서러워했던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할머니, 저희가 말을 안 해서 오해하셨죠? 죄송해요. 준호가 말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말순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고마워서였습니다. 미안해서였죠. 가족들을 오해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웠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준호는 말순 씨의 등을 토닥였어요. 말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항공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말순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가족들이 준비한 여행이었습니다. 말순 씨를 위한 여행이었죠. 이번에는요,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저희가 다 모실 거예요. 준호의 말에 말순 씨는 또 눈물이 났어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말순 씨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말순 씨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어요. 이렇게 고마운 선물이 있을까요? 말순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종이의 따뜻함이 가슴으로 전해졌어요. 오해했던 며칠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준호가 돌아간 후 말순 씨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항공권과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몇 번을 읽고 또 읽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말순 씨를 위해 이런 준비를 했다니요. 말순 씨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항공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출발일은 다음 주 수요일이었어요. 말순 씨의 생신날이었죠. 마음 한구석에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게 생각났거든요. 전화를 끊어버린 것도 후회되었어요. 오해였는데 가족들은 말순 씨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 씨는 놀라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아들 태수와 며느리 지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말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얼굴로 봐야 할까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순 씨를 불렀습니다. 태수는 말순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말순 씨는 두 사람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모두 소파에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한테 들으셨죠?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말순 씨는 태수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다 큰 아들이 울먹이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태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영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말순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더군요. 엄마, 저희가 엄마 몰래 준비한 건요. 말하면 또 엄마가 우리 챙기려 하실까봐 그랬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말순 씨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설 전날도 엄마가 전화하셔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저희가 여행 간다고 하니까 또 반찬 만들어 주시려고 하실까봐. 지영 씨가 이어받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도 저희 여행 간다고 하니까 김치 담가 주시고 밑반찬 만들어 주시고 그러다가 손 대이셨잖아요. 말순 씨는 그때가 떠올랐어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휴가 간다고 해서 반찬을 만들어 주다가 기름에 손을 댈 뻔했었죠. 화상을 입진 않았지만 며칠 동안 손이 따끔거렸어요.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우리 걱정만 하시잖아요. 이번만큼은 엄마 걱정 없이 편하게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리 가서 다 알아보고 왔어요. 어머님이 편하실 호텔, 음식 짜지 않은 식당, 걷기 좋은 산책로. 지영 씨가 말하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으로 저희가 어머님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말순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태수가 말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아들의 손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부족해서 엄마를 서운하게 해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말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서운한 게 아니라. 말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칠 동안 참았던 진짜 마음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그냥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이다. 말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와 지영 씨는 말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행을 가든 집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싶었던 거야. 말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외로웠어. 태수와 지영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말순 씨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해준 마음은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말순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말을 해다오. 나도 함께 계획하고 싶어. 짐이 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같이 있고 싶단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지영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꼭 말씀드릴게요.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 미리 드려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말순 씨는 눈물 젖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준호가 말순 씨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차례예요. 준호의 말에 말순 씨는 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말순 씨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말순 씨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아들 태수, 며느리 지영 씨, 손주 준호.
모두 말순 씨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말순 씨의 말에 태수가 얼른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케이크 자르고 차 한잔 할까요? 그래, 그러자. 가족들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영 씨가 차를 끓이고 준호가 접시를 꺼내고 태수가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말순 씨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따뜻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 집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말순 씨의 생신날이 밝았어요. 새벽부터 말순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떠나는 여행 때문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렘일까요? 말순 씨는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어제 지영 씨가 사다 준 새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코트였어요. 지영 씨가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직접 골라준 옷이었죠. 어머님, 이 색깔 어머님한테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지영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말순 씨는 코트를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새 옷을 입으니 왠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씻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어요.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말순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웃어 보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순의 가족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순 씨를 맞았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준호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습니다. 말순 씨는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따뜻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재질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골랐어요. 마음에 드세요? 그럼 정말 예쁘구나. 말순 씨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어요. 따뜻한 감촉이 좋았습니다. 준호가 말순 씨의 목도리를 바르게 고쳐주었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할까요? 태수가 말순 씨의 캐리어를 들었어요. 지영 씨는 말순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잠그는 순간 말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여행을 떠나는구나.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탄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마중 나온 사람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순 씨도 그 속에 섞여 걸었어요.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출국장 입구에 도착했어요. 지영 씨가 말순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다 할게요. 편하게만 계세요.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가 체크인을 하는 동안 준호가 말순 씨 옆에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순 씨는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가는데 지영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구경하고 가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빨리 가자. 말순 씨는 괜히 폐를 끼칠까봐 사양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말순 씨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시간 많아요. 천천히 구경해요. 결국 면세점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화장품, 향수, 가방.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신기한 듯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지영 씨가 핸드크림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써보세요. 손 보습에 좋대요. 말순 씨는 손을 내밀었어요.
지영 씨가 정성스럽게 핸드크림을 발라주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요. 말순 씨는 손을 보며 웃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은 창가였습니다. 말순 씨가 창가에 앉고 옆에 준호가 앉았어요. 태수와 지영 씨는 바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했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말순 씨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었어요. 준호가 말순 씨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에서 떠올랐어요. 말순 씨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사이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비행기가 안정되자 말순 씨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햇빛이 눈부셨어요. 말순 씨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고 한 번도 말순 씨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가족들이 말순 씨를 위해 준비한 날이었습니다. 말순 씨가 주인공인 날이었죠. 준호가 말순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정말 좋구나. 뒷좌석에서 태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착하면 먼저 호텔 가서 좀 쉬시고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러 갈게요. 지영 씨도 말을 보탰어요.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곳으로 예약했어요. 말순 씨는 뒤를 돌아보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너희들, 정말 고맙다. 말순 씨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펼쳐진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어요. 참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엄마가 아니라 그냥 말순이구나.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김말순으로 살아도 되는 거였어요. 말순 씨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더욱 밝게 비쳤습니다. 말순 씨는 그 빛 속에서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환한 미소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말순 씨도 사랑받을 차례였어요. 가족들이 말순 씨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따뜻했죠. 말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 오랜만에 봄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처럼 차갑고 외로웠던 마음에 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를 지나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말순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시작이었죠.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말순 씨는 눈을 뜨고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어요. 햇살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의 마음도 함께 날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김말순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님 마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 사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